한 주간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번 시간은 TBS 기자들과 최신 핫 이슈를 키워드로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TBS의 이강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위아래, 위아래. 이건 AOA의 노래 아닙니까? 그렇죠. 춤도 좀 함께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EXID 맞아요. AOA의 설현 씨가 너무 좋아서 그러셨군요. EXID를 AOA라고 했네요. 아무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이게 결과적으로는 고민거리입니다. 예. 위에 놔야 될까, 아래에 놔야 될까? 뭘요? 도로를. 도로를. 네. 어디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광화문 도로 얘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네. 광화문 광장에 멀쩡한 도로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 아시겠지만 예. 지금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계획에 나와 있었죠. 그렇죠. 네. 기존의 광장을 보면은 예. 세종대로 그러니까 동서 방향으로 예. 이제 동쪽과 서쪽에 광장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예. 있었고 또 광화문 앞을 지나는 율곡로가 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사실은 어떤 섬 형태로 맞아요. 이제 광장이 있었는데 이것을 온전한 구조의 광장으로 만들려는 게 서울시의 구상이 있죠. 야, 이 위와 아래를 이렇게 보니까 네. 아래가 너무 좋네요. 진짜 거의 탁 튀어가지고 저기 경복궁까지 네. 완벽하게 그냥 한눈에 쫙 그렇죠. 들어오고 네. 걸어서 쫙 갈 수 맞습니다. 있어서 네. 너무 좋은데요? 마치 이렇게 공을 굴리면 예.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갈 것 그렇죠. 같은. 그런데 그런 차들은 어디를 가냐 말이죠. 그렇죠. 예. 그 구상은 도로를 어쩔 수 없이 지하로 예. 전면 집어넣는 그런 구상이 있었는데 예. 이것이 다시 좀 고민거리가 됐습니다. 왜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는 거죠. 어떤 지하 이를테면 구조물들이 많나요? 기본적으로 많죠. 예. 사실 이 보이는 광장은 있지만 주변에 건물들도 있고 예. 또 지하철 노선이 주변에 그렇군요. 그렇죠. 경복궁역도 있고. 네. 예. 3호선, 5호선. 예. 근데 이 선들이 단순히 철로나 터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대합실 또 그 그렇죠. 지하 공간이 굉장히 넓고 예.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더 중요한 이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이 지역 자체가 예. 어떤 문화 역사적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앞에는 이제 조선조 때부터 국가 중요 기관들이 있었던 자리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뭐 발굴하고 또 복원해 나가는 이런 작업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은 한켠에 있는 그 의정부터를 발굴하는 이런 그 작업도 있었는데요. 예.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좀 문화재청 쪽에서는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지하에 도로를 전면 만든다? 그러면 일단 땅속을 다 파내야죠. 그렇죠. 예. 그럼 그 과거의 흔적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건지 사실은 힘들죠. 다 훼손이 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나중에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어떤 여지가 아예 없어지게 되는 구조가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원래 이 전면 지하화하는 그 계획은 작년 5월에 광화문 포럼 전문가 모임이죠. 직접 내놨던 안을 좀 토대로 했는데 이것이 좀 이게 흔들리게 된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로에 안 놓으면은 땅 위로 어떻게 이런 그림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결과적으로는 뭐 상식적으로 부분 조정이라고 한다면 예. 이를테면은 한켠에 아주 좁게 예. 지금은 도로가 뭐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한쪽을 아예 몰아서 예. 한쪽만 도로가 있고 뭐 반대편은 광장으로 만들어 준다던가 아니면 기존의 안대로 광장은 온전히 만들어 주되 다른 우회 도로를 주변에 좀 다시 만들어 주는 안 뭐 이런 두 가지 정도가 이제 가능할 수 있는데 예. 잘 아시겠지만 주변에 또 도로를 새삼 만들 자리는 별로 없는 또 여건이죠. 예. 이미 건물들 다 차 있는데 말이죠. 예. 그래서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 정도 도로를 갖다 막는다고 해서 교통에 큰 문제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네. 밑에 보면 또 지하로 양쪽 소통되는 도로도 있잖아요. 뭐 하나 있- 좁은 네. 도로지만. 네네. 그리고 앞으로 또 요 앞으로 주로 돌아다니고 뒤쪽 길로 이렇게 다니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언뜻 들긴 하는데 네네. 어쨌든 네. 이 서울시가 안을 짜가지고 정부에 제안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닥이 잡혔습니까? 결국 시는 이제 두 가지 안을 제안하죠. 예. 뭐 전면 지하화를 하던가 예. 아니면은 뭐 한쪽에 뭐 일부 부분 도로를 지상에 남기는 거죠. 정부에 일단 제안을 하는데 두 가지를 냈으니까 정부가 한번 결정을 해달라. 다만 정부 안에서 의견을 모으는 게 힘들 겁니다. 예. 굉장히 많은 부처들이 논의를 해야겠죠. 네, 확실히 이 아래 그림과 같은 광화문 광장이 빨리 우리 품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그럼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갈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고장철 평행 이론. 이게 뭔 얘기죠? 평행 이론은 잘 아시죠? 그럼요. 네.
어떤 그 뭐 상황이나 운명이 좀 비슷해 보이는 모양새, 예. 시기는 좀 다르지만 예. 이런 상황 얘기하는데 고장철입니다. 예. 이런 용어를 많이 쓰지는 않는데 최근에 많이 늘고 있어요. 특히나 경전철에서 나옵니다. 맞습니다. 우이전철선, 네, 신설선 이게 요즘 계속 고장 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 개통한 게 뭐가 평행 이론이라는 거죠? 경전철에 대한 어떤 그 고장 사례가 시민들한테 각인이 된 게 하나 있죠. 바로 의정부 그렇죠. 경전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정부 경전철과 이 우이 신설선이 상당히 평행 이론처럼 그렇죠. 같이 고장 나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의정부 경전철 잘 아시겠지만 운영사가 파산을 했죠. 맞아요. 그 중간 과정 보면 정말 수도 없을 정도로 고장 사례 정말 많았죠. 뭐 2015년 한 해에만 8번 고장이 났었고 어떤 날은 폭소리 오는 날 또 고장이 났는데 시민들이 그 고가 선로를 걸어서 탈출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었죠. 아니 그런데 이러다 보면은 왜 고장이 반복되다가 적자 쌓여서 파산되는 그런 사례를 또 밟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것이 이제 우려의 네. 핵심이죠. 그래서 참 걱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승객 그 어떤 그 운영 현황을 보면 예. 참 우려스러운 게 원래 당초에 그 이용자 그 예측치가 하루 평균 한 13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절반이 조금 넘는 한 7만 명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면 뭐 운영상 적자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거 누가 지금 책임을 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뭐 소유권이야 이제 서울시가 갖고 있지만 예. 이제 민간 운영사가 이제 들어와 있는 예. 상태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운영 상태가 안 좋으면 당연히 유지 관리 보수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네, 문제가 생기고 이럴 경우에 승객은 더 줄고 그럴 수 있죠. 예. 그럼 불편이 승객이 더 반복되면. 줄면 더 적자가 커지고 그럴 수 있죠. 이 순환고리를 어떻게 끊어줄 수 있을까요? 이거를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결과적으로는 뭐 결국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운영 적자폭을 줄여주고 뭐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부분이 돼야 될 수 있지만 예. 이 역시 또 이제 논란의 여지가 또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아마 고민거리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첫 번째 경전철 서울시가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전통 있고 런웨이 이건 또 뭘까요? 예. 네. 런웨이 하니까 다 아시겠지만 패션쇼. 패션쇼. 예. 네. 그런데 전통을 입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맞습니다. 예. 네. 봄말 맞이해서 우리 서울시에 지금 큰 행사 열리고 있습니다. 예. 서울 패션 위크 19일부터 이제 24일까지 6일간 지금 예.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특별히 이제 개막식 쇼부터 시작해서 예. 한복을 주제로 전면 한번 내걸어봤어요. 그렇군요. 최초입니다. 예. 네. 사실 뭐 이 패션쇼 굉장히 그 규모가 크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네.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전 세계에서 사실 이름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서 예. 많은 또 국내외 패션계 인사들이 사실 왔는데요. 이번 패션쇼는 시기는 봄이지만 예. 원래는 이제 FW 어떤 시즌으로 나와서 사실 올해 가을과 겨울에 유행할 의상들을 보여주는 그런 행사인데요. 가보면 이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예. 기본적으로 한복과 또 국악을 소재로 한 그런 행사들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고 예. 또 꼭 이게 그 주무대인 동대문뿐 아니라 뭐 강남이나 또 종로 일대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또 패션쇼가 열려요. 그래서 예. 시민들이 서울 전역에서 즐길 수도 있고 예. 또 한 가지 더 드리면 동대문 지역에서 영화 상영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패션 관련 영화 보시는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억하셨다가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강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